박상우는 대기업 구매팀장이었습니다. 그는 협력업체 대표들을 호출하면 1시간씩 기다리게 했습니다. 서류를 책상에 던지며 다시 작성해오라고 했습니다. 단가를 깎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거래를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철수는 그런 박상우에게 수없이 고개를 숙였던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김철수는 박상우의 사무실 앞에서 서너 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명절 선물을 들고 찾아가도 냉대만 받았습니다. 단가를 15%나 깎이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밤을 새워 만든 샘플을 박상우는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박상우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망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딸은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박상우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나이 63세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면접관은 이력서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석 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공장 생산직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조그만 플라스틱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면접관은 나이를 물었습니다. 박상우는 60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겨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안전화가 발을 눌렀습니다. 기계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조장은 28살 청년이었습니다. 조장은 박상우를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모르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박상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계 조작법을 배웠습니다.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불량품이 나왔습니다. 조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박상우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저녁 9시까지 잔업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정신을 잃듯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출근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대기업 팀장 시절 월급의 4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박상우는 명세서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딸에게는 경비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장 일을 한다고 말할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상우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라인에 서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노안이 심해져서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품 번호를 잘못 읽었습니다. 다른 부품을 끼웠습니다. 기계가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박상우는 깜짝 놀라 멈추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엉뚱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요란한 소음을 내며 멈춰섰습니다. 라인 전체가 정지했습니다. 공장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박상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조장이 달려왔습니다. 뭐 한 거야 아저씨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생산관리 부장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번 달 물량을 다 날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협력사에 납품할 제품이 전부 이 라인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손해가 얼마인지 아냐며 따졌습니다. 박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20분쯤 지나서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장이 직접 현장에 오는 일은 1년에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박상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습니다. 가죽, 구두가 박상우 앞에 멈춰섰습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상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장이 박상우에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박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상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그토록 함부로 대했던 협력업체 대표였습니다.
김철수도 박상호를 알아보았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은 10초쯤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박상호는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김철수는 책상 뒤에 앉았습니다. 박상호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라고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박상호는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박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김철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박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단가를 깎이고 물량을 줄이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박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박상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해고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김철수가 박상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상호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작업복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거만했던 팀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박상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철수가 다가와서 박상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박 팀장님. 박상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김철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일을 갈았습니다. 언젠가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려. 상대에게 던지기 전에 내 손부터 타버립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박상호는 흐느꼈습니다. 김철수는 박상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박 선생님은 제 회사 직원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박상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대기업에서 일하실 때 품질 관리 업무를 해보셨나요? 박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정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품질관리팀 차장으로 오시죠. 박상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김철수는 웃었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시스템을 아시니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박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김철수는 박상호를 품질관리팀에 배치했습니다. 박상호는 새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개선 방안을 작성했습니다. 김철수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진행하세요. 박상호는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공정을 재설계했습니다. 불량률이 30% 줄었습니다. 생산 효율이 20% 올랐습니다. 김철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박상호 차장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상호는 매일 새벽같이 출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함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철수가 박상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작은 선술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박상호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철수가 계속했습니다.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박 차장님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군요. 인생이 얼마나 사람을 바꿔놓는지. 박상호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사람을 짓밟고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짓밟히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김철수는 잔을 들었습니다. 과거는 잊읍시다. 박상호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철수에게는 28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박상우에게는 26살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지민이었습니다.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한번 만나게 해볼까요? 박상우는 웃었습니다. 그건 애들 인연이겠죠. 두 사람은 그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지민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일이었습니다. 강아지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같이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지민은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도 지민을 쳐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강아지들이 참 예쁘죠?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귀여워요.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김준호라고 합니다. 지민도 인사했습니다. 박지민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민은 광고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봉사 후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영화를 보았습니다.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한강을 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사귀고 싶어요. 지민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6달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가 부모님께 지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철수는 기뻐했습니다. 언제 한번 데려오너라. 지민도 아버지에게 준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상호도 반가워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준호는 지민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김철수 부부는 지민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지민 씨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다니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박상우라고 하세요. 김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 박상우 차장님이신가요? 지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 거기 다니세요. 준호도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회사예요. 지민과 준호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김철수는 웃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다음 주에는 지민이 준호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박상호 부부는 준호를 반겼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소기업 대표세요. 박상호가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철수라고 합니다. 박상호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상호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박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이야. 무슨 집이요? 내가 일하는 회사 사장님 집. 아내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박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 참 묘하네요. 며칠 후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좋은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김철수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박상우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상우도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지민과 준호는 부모님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박 차장님과 저는 오래된 인연입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떤 인연이세요?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일로 만난 적이 있지요. 그때 일은 다 지난 일입니다.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좋은 동료입니다. 박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김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 차장님이 열심히 하신 겁니다. 지민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준호도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인연을 맺었으니
축하합시다. 박상호도 잔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 밖에서는 사장님 말고 이름을 부르시죠. 우리 곧 사돈이 될 사이 아닙니까? 박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철수 씨. 김철수도 웃었습니다. 상호 씨.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지민과 준호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헤어지며 김철수가 박상호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사돈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박상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용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저를 위해 한 겁니다. 상호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원한을 품고 사는 건 너무 힘들었거든요. 박상호는 김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철수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좋은 사돈으로 지냅시다. 1년 후였습니다. 지민과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민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박상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지민아. 박상호는 딸을 안았습니다.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다. 지민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신랑 대기실에서 준호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김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김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 입장이었습니다. 박상호는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단상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 옆에는 김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민을 준호에게 인계하는 순서였습니다. 박상호는 김철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상호가 지민의 손을 준호에게 넘겼습니다. 김철수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손을 준호 손 위에 포겠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 박상호도 말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지민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네, 아버님. 식이 끝나고 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박상호와 김철수는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박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철수 씨를 그렇게 대했는데 이렇게 사돈이 되다니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그게 인생인가 봅니다. 밉고 고운 것도 다 인연이라더니. 박상호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어떻게 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김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상호 씨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호 씨를 봤을 때 복수심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씨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더군요. 인생이 벌을 준 거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요. 박상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철수가 박상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앞으로만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박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박상호와 김철수는 주차장에서 헤어졌습니다. 김철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사돈어른. 박상호도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사돈어른.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각자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박상호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만했던 자신,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자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배웠습니다. 용서의 힘을. 용서는 약한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상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박상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박상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겸손해졌어요. 사람을 대하는 게 부드러워졌고요. 박상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아는 거겠죠.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섰잖아요. 철수 씨 덕분에.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철수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돈 아니에요. 잘 됐어요. 박상우도 웃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한편 김철수도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박상우 씨를 용서한 거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김철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어요. 처음 박 차장을 봤을 때 심장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그 사람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미 인생이 그 사람을 벌한 거라는 걸.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원한을 품고 사는 게 더 힘들었어요.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자고. 아내가 김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김철수는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아내도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장가갔으니 우리끼리 잘 살아요.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박 차장님하고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돈끼리 말이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지민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양가, 조부모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박상우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김철수도 손자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방긋 웃었습니다. 김철수는 박상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 예쁘죠, 사돈어른? 박상우가 대답했습니다. 예쁘죠, 사돈어른. 두 사람은 손자를 번갈아 안으며 웃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가족의 사랑뿐이었습니다. 박상우는 회사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품질관리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철수의 회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박상우의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저녁에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회사 이야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골 선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상우 씨 요즘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박상우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10년 전만 해도 원수지간이었는데. 박상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김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박상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 씨가 저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김철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상우 씨가 열심히 해서 일어선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박상우도 잔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인생 참 재미있지 않나요? 원수가 사돈이 되고.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상우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이야기.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손자는 3살이 되었습니다. 말도 제법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두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박상우와 김철수는
손자와 공원에서 놀았습니다. 손자는 두 할아버지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상우는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은 교만했습니다.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진짜 인생을 배웠습니다. 겸손을, 용서를, 감사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김철수도 옆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은 분노했습니다. 원한을 품었습니다. 복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얻었습니다. 좋은 직원을, 좋은 친구를, 좋은 사돈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손자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들 일어나요. 같이 놀아요. 박상우가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래, 놀자. 김철수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용서와 화해 위에 새로운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박상우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조원들을 존중했습니다. 아무리 어린 직원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철수도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어려운 직원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박상우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회사에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용서의 힘을, 화해의 아름다움을.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직률이 낮아졌습니다.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김철수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박상우는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김철수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큰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대기업과의 계약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기뻐했습니다. 박 전무 덕분입니다. 박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이 쌓아온 신뢰 덕분입니다.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 겁니다. 박상우도 웃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저녁에 두 사람은 축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했습니다. 지민과 준호도 왔습니다. 손자도 왔습니다. 큰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김철수가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인 것에 감사합니다. 박상우도 잔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이 말했습니다. 아빠 사장님 축하드려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박 전무님 축하드립니다. 손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철수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박상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박상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민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박상우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도 사랑한다. 준호도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철수가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도 고맙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 좋아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따뜻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박상우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정말 복 받았어요.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철수 씨를 만난 게 축복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한 것도 축복이에요. 박상호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박상호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럽시다. 김철수도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참 좋았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도 잘 살고.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전무님도 좋은 분이시고.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용서해준 덕분이에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였어요. 아내가 김철수를 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멋있어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부부는 각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손자는 5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호와 김철수는 손자의 입학식에 함께 갔습니다. 손자는 두 할아버지 손을 잡고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두 분이세요?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할아버지들이에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박상호와 김철수도 웃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셋이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박상호와 김철수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김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주 긴 이야기란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듣고 싶어요. 박상호가 웃었습니다. 내가 크면 얘기해줄게. 손자가 말했습니다. 빨리 크고 싶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박상호는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은 이런 날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김철수도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원한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자는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상호 씨, 우리 참 멀리 왔네요. 박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김철수가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갑시다. 박상호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평생 함께 갑시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신뢰가 담긴 악수였습니다. 우정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박상호와 김철수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신기합니다. 박상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박상호도 웃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증거.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증거. 두 사람은 다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행복, 미래의 희망.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들 배고파요. 박상호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김철수도 일어났습니다. 뭐 먹고 싶은데? 손자가 말했습니다. 햄버거요. 박상호가 웃었습니다. 좋아, 햄버거 먹으러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노을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세 개의 그림자, 함께 가는 그림자. 이것이 인생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미워하고 용서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그리고 함께 걷는 것. 박상우와 김철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석양이 비추는 길을 함께.